지금 당장 팔굽혀펴기를 하나 해보세요. 진지하게 딱 하나만요. 다 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분명 잘못된 자세로 했을 거예요.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95%의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팔굽혀펴기를 똑같이 잘못 배우거든요. 해마다 반복하면서 똑같이 엉망인 기술로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치르고 있어요. 가슴 근육은 자라지 않고 어깨는 서서히 망가지죠. 매 동작의 효과는 표준 동작의 30%밖에 안 돼요. 100%의 노력을 쏟아붓지만 결과는 3분의 1밖에 얻지 못하는 거죠. 실수는 딱 5가지예요. 이것들만 교정하면 팔굽혀펴기는 당신의 운동 계획에서 가장 쓸모없는 동작에서 상체의 가장 효과적인 운동으로 바뀔 거예요.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어떤 기구도 필요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 말할게요. 팔굽혀펴기는 피트니스 업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운동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준비 운동으로 여기거나 벌칙으로 생각하고 어른이 되면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체조 선수들은 평생 팔굽혀펴기를 하고 격투기 선수들도 평생 하며 특수 부대원들도 평생 합니다. 진정한 상체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팔굽혀펴기를 훈련하죠. 그런데 당신은 12살 때 체육 선생님에게 잘못된 동작을 배워서 평생 고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훈련을 반복하지만 잘못된 동작 패턴으로 반복할 때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어요. 이제 교정해봅시다. 가장 먼저 당신의 어깨를 망치고 있는 실수부터 시작하죠. 실수 1. 팔꿈치를 양옆으로 벌리는 것. 팔굽혀펴기를 할 때 위에서 보면 몸이 T자 형태가 되죠. 팔이 완전히 양옆으로 뻗어 있어서 자연스러워 보이고 힘도 잘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건 어깨 회전근개를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이 각도에서는 동작할 때마다 상완골두가 견봉 앞쪽을 충돌하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뚝 소리는 힘줄이 뼈에 눌리는 소리예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악화될 뿐이고 결국 어깨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교정은 1초면 충분합니다. 팔꿈치를 몸과 45도 각도가 되게 조정하세요. 위에서 보면 몸이 화살 모양이어야 합니다. 알파벳 T가 아니라요. 기억하세요. 화살입니다. T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깨 통증이 즉시 사라질 거예요. 놀라운 점은 이 자세에서 사실 더 힘을 잘 쓸 수 있고 더 많이 반복할 수 있으며 가슴 근육 활성도도 더 높고 부상 위험은 더 낮다는 거죠. 단점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죠. 실수 2. 견갑골을 고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당신이 팔굽혀펴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가슴 근육이 자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팔만 움직이고 있죠.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지만 견갑골은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견갑골이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으면 가슴 근육은 완전히 수축할 수 없습니다. 견갑골이 움직이지 않는 한 가슴 근육은 절대 완전히 쥐어짜지지 않습니다. 매번 동작이 불완전한 것이죠. 매 세트 훈련을 절반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핸드브레이크를 걸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정 방법은 매 동작의 최고점에서 팔꿈치만 펴지 말고 계속 앞으로 밀어내세요. 견갑골을 충분히 펼치고 몸을 더 높이 밀어 올리세요. 등 위쪽이 살짝 굽어질 때까지요.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매번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동작입니다. 세 번째 오류, 흐물거리는 몸. 대부분 팔굽혀펴기를 할 때 코어에 힘이 풀려 허리가 처집니다. 온몸이 아직 어깨와 발끝 사이에 걸린 해먹 같습니다. 이는 엄청난 에너지 손실을 초래합니다. 코어에 힘이 빠지면 지면을 미는 힘이 몸 중간에서 새어나가 지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단단한 막대를 미는 것이 아니라 축 늘어진 연발을 미는 꼴이죠. 가슴 운동에 써야 할 에너지를 자세를 유지하는 데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정 방법은 내려가기 전에 엉덩이에 힘을 주고 코어를 단단히 조이세요. 마치 누군가 배를 때리려는 것처럼 골반을 살짝 말아놓으세요. 몸은 느려합니다. 벽을 뚫을 수 있는 판자처럼 흐물거리는 썩은 나무가 아니라요. 네 번째 오류, 무작정 횟수만 채우기. 팔굽혀펴기 신기할 수 있어요. 대단하네요. 한번 해보세요. 동작 하나에 0.5초, 중력에 의존해 떨어지고 지면 반동을 이용하고 관성이 모든 동작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근육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죠.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그저 50번연속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몸을 지탱하는 것뿐이죠. 이것이 바로 팔굽혀펴기를 많이 해도 가슴이 그대로인 이유입니다. 근육이 제대로 된 긴장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100개를 해도 근육 성장은 제대로 된 10개보다 못합니다. 교정 방법은 2에서 3초간 천천히 내려가세요. 가장 낮은 지점에서 가슴이 지면에서 1cm 떨어진 상태로 바닥에 닿지 않게 1초간 멈추고 다시 1에서 2초간 밀어 올리세요. 동작 하나당 4에서 6초. 정말 간단하죠. 근육은 횟수를 세지 않습니다. 긴장 시간만 계산할 뿐이죠. 천천히 수행하는 10번의 정석 동작이 빠르게 대충 하는 10번의 동작보다 근성장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번 허영심이 숫자를 원할 때 가슴은 긴장을 원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무엇을 선택할지는 스스로 결정하세요. 5. 최저 지점,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 이것은 수면단, 당신의 어깨를 망쳐온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대부분 팔굽혀펴기 최저 지점에서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손목을 넘어선 수직선, 견갑골이 뒤로 솟아올라 등에서 떨어짐, 회전근개가 반대로 전혀 맞지 않는 위치에 놓임, 무게를 견딤, 느껴지지 않음, 심한 통증은 없음, 어떠한 경고도 없음, 오직 느리고 소리 없는 마모뿐. 계속해서 매주 어느 날 이유 없이 나타남, 병원 진료실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음. 정답은 수만 번의 잘못된 동작. 교정 방법은 최저점에서 견갑골을 가운데와 아래로 조임,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다고 상상하며 가슴을 펴 어깨가 양손 바로 위에 위치함, 양손 앞이 아님. 두 가지 일이 일어남. 첫째, 어깨 관절이 중립 위치를 유지함, 어깨가 보호됨. 둘째, 가슴 근육이 더 충분히 스트레칭된 상태에서 힘을 쓰기 시작함, 훈련 효과가 더 좋음, 더 많이 성장함.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把所有要点整合起来，10秒钟学会标准俯卧撑，双手略宽于肩，手指张开， 팔꿈치와 몸은 45도 각도를 유지함, 엉덩이를 조임, 코어를 긴장시킴, 2에서 3초 동안 천천히 내려감, 견갑골을 조임, 가슴이 지면에서 1cm 떨어짐, 어깨가 양손 바로 위에 있는 상태에서 1초 멈춤, 밀어 올리며 견갑골을 충분히 펼침,
등 상부가 살짝 굽어짐. 이것이 완전한 푸시업임. 만약 이런 표준 동작을 5개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훌륭함. 제대로 된 5개가 엉터리 30개보다 나음. 5개가 쉬워지면 횟수를 늘리지 마셈. 난이도를 높이셈. 중량 조끼를 착용함. 발을 높임. 속도를 늦춤. 근육은 그렇게 성장함. 재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님. 푸시업은 결코 초보자 필수 항목이 아님. 결코 아님. 그것은 하나의 기술임. 그리고 당신은 평생 잘못해왔음. 지금 엎드리셈. 이 영상에서 가르쳐준 모든 교정 동작을 사용하여 표준 푸시업을 하나 하셈. 그리고 댓글창에 표준 푸시업 하나를 남기셈.